3D shapes 입체 도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o we do geometry? To discover patterns, find areas, volumes, lengths, and angles. 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면적도 구하고 부피도 구하고 뭐 길이나 각 이런 것도 구하고요. 패턴을 또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또 better understand the world around us. 세상을 잘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근데 재밌게도 이 영어에는요. 우리는 입체, 평면 이런 말을 쓰는데 영어에서는 맨션을 디멘션이란 말을 쓴단 말이죠. 3차, 2차 뭐 그런 차수를 말하는 차원이나 차수를 말하는 걸 디멘셔널이라는 말을 가지고 쉐입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저에겐 좀 재미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입체 도형을 할 때는 디멘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좀 알고 가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우리가 2D를 좀 집중적으로 했었죠. 레벨 1에서는 작년에 했던 레벨 1 매스 스타트에서는 아마도 shapes in circles였나요? 네, 그 서커스에 나오는 동물들을 가지고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아마 모양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폴리건인지 non 폴리건인지 또 평면 도형에는 2디멘셔널에는 뭐 사이드가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코너가 있다라던가 또 페이스라고 부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번에는 3dimensional shape를 할 건데 3dimensional shape은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length, width, and depth. 네, 보시면 BBC 한번 보시겠습니다. BBC를 보시면은요 여기 아주 귀여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3D shape have three dimensions, 그쵸? length, width, and depth. Watch this video 하면서 어떤 쉐입이 있냐면은 3D 쉐입은요 like cubes, pyramids, and spheres 이렇게 나왔습니다. 큐브, 정육면체, 피라미드, 네, 피라미드, 그다음에 spheres, 구 이런 것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퀴즈도 나와 있어서 아마 아이들이랑 같이 한 번에 영상 보시고 퀴즈 해보시라고 제가 이것을 넣었습니다. 폴리히드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생각입니다. 폴리히드론은 다면체입니다. 폴리라는 것은 many라는 뜻이지요. 그 다음에 히드론은 face를 말합니다. 다면체, 말 그대로죠. 많은 얼굴을 가지고 많은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다면체인데요. A polyhedron is a solid. 네, 고체 모양이죠. With flat faces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straight line을 가지고 있어요. straight line, straight edges라고 하는데 우리 2차 2dimensional에서는 평면에서는 얘를 side나 straight line이라고 하지만 3dimensional에서는 이 똑같은 사이드를 edge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straight edges. 네, 이렇게 생겨있는 straight한 것이 있어야 돼요. 직선 형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닌 것들은 non-polyhedrons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의 형태라던가 torus는 이렇게 도넛 모양이죠. 실린더, 원기둥, 콘 이런 것들은 curve line을 가지고 있죠. curve line을 갖고 있는 것은 non-polyhedron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polyhedron은 이렇게 flat face, 평평한 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straight edges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또 sharp corners. sharp corners는 여기 vertex를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vertices는 vertex. 네, 요것의 복수 형태이죠. 그래서 우리 type of polyhedron을 한번 보면 다면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prism family가 있습니다. prism family는 네, 이렇게 만약 있다면 기둥입니다. 기둥은요. 여기 꼭 rectangle의 모양을 한 면이 rectangle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prism family는요. irregular polyhedra라고도 합니다. irregular polyhedra는 뭐냐면 irregular라는 거는 우리가 보시면 플라토닉 솔리드를 보시면은 regular polyhedra라고 나오는데 요거가 반대 개념이겠죠. 플라토닉 솔리드 즉 regular polyhedra. 예, hedra나 hedron은 똑같이 쓰여지는데 polyhedra나 polyhedron 이 다면체에서 플라토닉 솔리드라고 불리는 regular polyhedron이 있습니다. regular polyhedron과 irregular polyhedron의 차이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프리즘 하나를 볼까요? 이렇게 생긴 우리 큐보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우리
삼각형으로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정삼각형으로만 되어져 있는 그런 사면체가 있죠. 자, 이게 육면체라고 놓고 이거 사면체라고 놨을 때 얘는 모든 면이 다 똑같이 생겨야만 합니다. 길이도 같고요. 합동이라고 하죠. 길이도 같고 각도 같고 면도 똑같은 사이즈인 것들이 모이는 것을 우리는 플라토닉 솔리드, 즉 레귤러 폴리히드론이라고 합니다. 정다면체죠. 정다면체가 아닌 이렇게 한쪽은 스퀘어인데 한쪽은 렉탱글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 모든 면이 똑같지 않은 것, 똑같은 크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irregular polyhedron이라고 합니다. 또 사실 이렇게 생긴 것 말고도요. 프리즘 모양인 이렇게 기둥 모양이 아니라 피라미드 모양이 있죠. 피라미드 모양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밑에가 베이스가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우리는 피라미드 형태의 것에 다면체를 보실 수 있는데 피라미드 형태는 한 점으로 모든 선분이 모여야 되는 것을 우리는 피라미드 패밀리, 피라미드 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프리즘 모양, 프리즘은 자 큐보이드 모양이 있을 때 우리 큐보이드를 rectangular prism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이렇게 생겨서 기둥 모양이 rectangle 모양이거나 이런 것들 prism family라고 하고 그리고 피라미드 한 점으로 모두 모이는 것을 우리 피라미드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다면체 똑같이 생긴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을 정다면체라고 하죠. 그래서 피라미드 패밀리도 역시 모든 면이 다 똑같은 크기와 합동이 아니기 때문에 irregular polyhedron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non-polyhedron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urve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Q math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polyhedron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네, 타입에 대한 polyhedron도 있고요. 여기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polyhedron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게 폴리히드론입니다. 다면체이죠. 이 다면체 중에서 아까 말했던 이런 피라미드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프리즘 형태도 있죠. 보이시죠? 자, shape of polyhedron. 다면체에는 프리즘과 피라미드 그리고 플라토닉 솔리드의 모양이 있다.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라토닉 솔리드에는 딱 5가지 유형의 것이 있는데요.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regular polyhedron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라토닉 솔리드라고 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시면 이 플라토닉 솔리드는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별명은 여기 나와 있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regular polygon, 즉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냐면 each face is the same regular polygon. polygon은 다각형을 말합니다. 평면 도형에서 다각형을 말하는데요. regular polygon은 irregular polygon과 또 비교가 되겠죠.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regular죠. 근데 이렇게 생긴 거는 irregular polygon입니다. 선이 길이가 같지가 않죠. 선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것 그런 것들 우리 regular polygon이라고 합니다. Each face is the same regular polygon. 네, 그래서 이 regular polyhedron, polyhedron은 그러니까 다면체니까 다면체의 우리 딱 큐브 놓고 생각해 보면 모든 면이 다 같아야 된다. 네, 그리고 the same number of polygons meet at each vertex. 네, 이 코너 여기 이 코너를 바로 vertex라고 하죠. 꼭지점. 이 코너인 꼭지점이 모두 같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같냐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조금 더 놓으면은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만나죠.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만나고 또 여기서도 하나, 둘, 셋 3개가 만나고 하나, 둘, 셋 3개가 만나고 다 이렇게 3개씩 그 모서리가 만나는 이 vertex에서 모서리가 만나는 이 숫자가 모두 동일한 것 이것을 바로 regular polyhedron 정다면체라고 얘기합니다. Same congruent side and interior angles. congruent side와 interior angles. congruent은 우리가 corresponding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대응한다는 뜻이죠. 대응하는 변이 같은 것. 우리 그러니까 합동을 말하죠. 대응하는 모든 변이 여기와 얘가 대응이고 얘가 대응하는데 이 모든 대응하는 변이 같은 것 그리고 인테리어는 내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각
안의 각, 안쪽의 각이 모두 같아야 되는 것. 정삼각형의 경우 60도, 60도, 60도로 모두 내 인테리어 앵글이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다면체의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이 모두 같은 모양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코너에 만나는, 모서리에 만나는 부분이 그 개수가 같아야 되고요. 선분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그리고 그 대응하는 변이 같아야 하며 안의 대응 각까지 모두 같은 것, 이런 것을 regular polyhedron, platonic solid라고 합니다. Only five shapes. tetrahedron은 정사면체이고요.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큐브는 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정육면체. 옥타헤드론은 이 옥타는 옥토푸스를 생각해서 팔면체, 정팔면체. 또 네카헤드론은 네카에서 디케이드는 10을 말합니다. 우리 디케이드 할 때 10이라고 10년이라고 하잖아요. 도는 더블을 말합니다. 2를 말하죠. do 2를 말하기 때문에 2와 10이 만나서 12면체. 도 데카헤드론. 그리고 아이코사헤드론은 20면체입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 솔리드, 즉 레귤러 폴리히드론 정다면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말이 생겼느냐를 보시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옛날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요. 도대체 이 세상이 뭘로 이루어졌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양인들은 동양인들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서양과 동양, 지금 제가 그 고전 읽기 지영 리더님과 함께 읽고 있는 책에서도 보면 생각의 지도라는 책에서 보면 서양과 동양에 대한 아주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서양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할 때 어떤 물질의 속성, 어떤 띵이 있으면요, 이 물질의 속성을 자꾸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동양은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바깥 외부의 것을 신경 쓴다면, 서양은 외부의 것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이 물질 그 자체의 내부의 속성, 이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내부의 도대체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게 뭐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뭐지? 깊숙이 가다 보니까 나중에 애톰, 원자설까지 이제 나오죠.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여기까지 간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넘어온. 지금은 이 애텀도 역시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더 나뉘는 걸 발견하게 됐지만, 어쨌든 물질의 속성을 계속 깊이 파다 보니까 이들은 4가지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은 흙, 공기, 불, 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 식물, 사람, 동물,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건 4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그 4가지 원소들이 서로 사랑을 하면 결합하고 미워지면 분리되는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흙과 공기, 불, 물이 어떤 세상을 이루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이들은 윤회에 대한 믿음도 이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서지영 리더님이 말씀하신 게 요즘 가장 최근에 서양에서 흥미롭게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불교라고 합니다. 요즘은 불교에 대해서 많이 한대요. 아마도 이들의 생각들이 여기까지 전해진 모양입니다. 윤회에 대한 이야기까지도요. 어쨌든 플라톤은요, 불을 정사면체라고 표현했고, 흙은 정육면체라고 했고요. 또 공기는 정팔면체, 물은 정십이면체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나타내는 정사면체는 아주 뾰족하게 생겼죠. 네, 정사면체는 아주 뾰족하게 생긴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찌를 듯한, 그리고 물은 정이십면체, 가장 공처럼 생겼죠. 정이십면체라고 하면 공처럼 생겼는데, 이것을 들면 어쨌든 꼭 내 손에서 이 공기방울이 흘러내릴 것 같이 생겼다. 이 정이십면체가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정이십면체를 물에 비교했고, 흑인 큐브 모양은 이 큐브를 계속 쌓으면 빈틈없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다 해서 정육면체를 흙으로 표현했다고 하고, 그 나머지 도데카히드론은요 12면체죠. 이들은요 천국의 별자리를 생각을 해서, 아마 황도 12궁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주 혹은 별자리, 천체의 별자리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요, 잘 아시겠지만 물질을 무한히 쪼갤 수 있다는 연속설,
무엇이냐면은 물질은요 계속 쪼갤 수 있다라는 거죠. 무한대로 쪼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반면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은 물질은 계속 쪼개다 보면 쪼갤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atomos라고 한다. 그래서 atomos라는 거 우리 atom 원자죠, 원자. 그래서 이 원자라는 atom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것 우리 원자를 atom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기원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atom인 원자를 중성자, 양성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나누게 되었죠. 과학이 더 발전을 해서 네, 그런 입자설을 냈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리스 철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그 수학을 바라봤는가, 과학을 바라봤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밌죠? 자, 그렇다면 what is dimension? dimension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공간 내에 어떤 것을 그 어떤 것의 위치를 나타내게 하는 축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여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물체는 과연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거죠. 축을 만들어 본 거죠. X와 Y축을 만들어서 도대체 얘가 있는 이 지점은 도대체 무엇이고 얘는 어디서부터 왔나? 이런 거 이제 보는 거를 갖다가 우리 디멘션이라고 한다고 해요. 축의 개수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럼 뭐 여기가 0차겠죠? 이게 0이고 이게 1차인가요? 이게 2차가 되나요? 어쨌든 0은요 점입니다. 그리고 이 0이요 한 곳으로 쭉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면 그것이 선이 되죠. one dimension. 네. 1차원이 됩니다. 근데 얘가요 또 한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갑니다. 평면 도형이 만들어졌죠. 네. two dimension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two-dimensional shape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입체 3차. 3차원 3차는 무엇일까요? 얘가 또 한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고 얘가 갈 수 있는 방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면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입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선 4 dimension. 네, 드디어 이제 4차원. 그럼 도대체 4차수, 4차원은 뭐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요. 1차, 2차, 3차까지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시간이라는 차수 하나가 더 붙어서 사실 우리는 4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4차원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가끔 잘 인지까지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3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4차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도 4차원 그 자체로 되어 있는 차원이 4개가 있는 시간이 아닌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거죠. 이 공간 4차원의 공간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곳이겠죠. 상상조차 잘 되지 않는 그래서 그런 곳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4차원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낼까를 가지고 전개도 방법을 써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입방체라고 나와 있는데 하이퍼큐브를 가지고 생각해 본 거죠. 우리는요 3차원의 도형 그러니까 3dimensional shape을 이렇게 전개도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구현을 했죠. 이것처럼 큐브를 역시 큐브 전개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 큐브가 앞뒤 옆 막 움직이죠. 이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초입방체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 십자가가요 앞뒤 옆으로 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큐브의 전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이 해놓은 거죠. 막 앞에도 나와 있고 뒤에도 나와 있고 막 이렇습니다. 뭐 이런 공간이 아닐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4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은 3차원에서 시간을 더한 4차의 개념도 있고 그냥 어떤 4차원 공간 그 자체를 말하는 것도 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새는요. 3차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요. 벌레는
2차원으로 이 세계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보자면 나뭇잎에 벌레가 하나 있는데 벌레는 계속 앞으로 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뭐 뒤로 가든지 뒤로 가나요? 하지만 새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입체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더 즐거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대화, 재미있는 대화 아이들이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액티비티 알려드릴게요. 제가 했던 방법은요. 뭐 너무 잘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큐브가 집에 만약에 있다. 그런데 그 큐브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을 보고 이런 인스트럭션을 보고 한번 똑같이 만들어봐 하는 문제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2차원의 이 종이 위에 그려져 있는 이 입체를 가지고 몇 개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 저도 역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하고 먼저 이것이 몇 개인지 한번 우리끼리 먼저 세어보고 그걸 다시 모델링하는 거죠. 실제 큐브로 똑같이 재현을 해본 다음에 우리가 필요했던 우리가 구했던 이 첫 번째 그림에서 봤던 큐브의 개수가 실제 우리가 똑같이 재현했을 때 이 개수가 같은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아이가 어느 면을 보지 못했고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그래 놓고서는 이 모델링한 재현을 해낸 이 개수를 다시 세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세고 그리고 이 모델링을 한 다음 세 번째로 다시 그 모델링했던 개수가 정말 1번 첫 번째 생각했던 것과 같은지를 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토닉 솔리드를 만들었죠. 만든 이유는 아시겠지만 스토리를 한번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수학의 스토리를 가져다 주는 무엇이 물이고 무엇이 공기였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를 아이들과 추론을 해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체 도형의 모습을요. 앞, 옆, 위로 나눠서 한번 그리드에 그려보는 겁니다. 일종의 섀도우 게임 아시죠? 섀도우 플레이, 섀도우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으면 요거를 위에서도 보고요. 앞에서도 보고요. 옆에서도 봤을 때 모습을 그리드에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엄마보다 더 잘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저희 아이가 저보다 더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을 나눠갖고 이게 지금 A4 2장을 합쳐놓은 건데 코팅을 했습니다. 코팅을 하면서 아이 반쪽은 아이가 반쪽은 제가 해가지고 서로 내기도 해보고 그리고 증명도 해보고 왜 그런지 증명도 해봤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재미있는 문제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긴 박스에 물이 박스를 이렇게 기울였어. 박스를 기울였더니 물이 이렇게 찼지. 자 이것을 전개도로 나타내면 이 물에 찬 부분이 어디인지 표시해봐. 표시해봐.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참신했던 것 같고 이거를 한번 아이랑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도 한번 지금 이거를 되게 야심차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액티비티 중에서 펜토미노를 한번 보시면 펜토미노의 펜토는 펜타곤의 펜, 5를 뜻합니다. 오각형도 우리 펜타곤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펜터미너. 펜터미너는 도미노 생각해 보시면 도미노는 이렇게 큐브 2개 붙여놓은 거 도미노죠. 네, 그 도미노처럼 5개의 큐브로 5개 스퀘어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 펜터미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블럭으로 재현을 해봤어요. 세팅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로콘 블록인가요? 로콘 블록으로 이걸 만드는데 굉장히 재밌어 했고요. 앞서 이 부분 얘네들도 다 그 로콘 블록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로콘 블록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12가지의 모양을 그릴 수 있는 만들어 놓고 재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입체로도 할 수 있고 네, 2디멘셔널 평면으로 된 것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나와 있는 각각의 글자를 아이하고 만들어 보는 글자만 주고 그 힌트를 가지고 아이가 만들어 보게 하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개도랑 좀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입체 도형의 단면을 3가지 이상으로 예상한 다음 잘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박스예요. 종이컵을 넣었던 포장지 박스였는데 안에는 텅 비었지만 우리는 이 박스를 큐보이드 모양이죠. 직육면체 이것을 반으로 이렇게 다이거널 컷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다이거널 컷을 하기 전에 아이랑 저랑 유추를 먼저 해봤거든요. 유추를 한 다음에 이걸 직접 잘라보니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여기 렉탱글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큐브를 큐브를 3가지 방법으로 잘라보는 거.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그리고 이렇게 잘랐을 때는 어떻게 될까? 네, 다이거널로 한번 잘라보세요. 어떤 모양 되는지. 그 다음에 실린더 모양. 자, 실린더를 이렇게 자르면 어떤 모양 나올까? 네, 그거를 아이가 단번에 알아챘지만 저는 이렇게 그 폼폼이라고 하나요? 무슨 길다랗게 생긴 좀 쫄대처럼 생긴 스티로폼이 있었는데 그거를 딱 잘라가지고 해봤습니다. 혹은 뭐 무를 가지고 해보기도. 네, 여기 3번째 거 보시면은 퀴즈를 통해서 입체 모양으로 유추하는 게임 요거 할 때요. 위에서 보면 원, 정면에서 보면은 정사각형, 그런데 옆에서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 뭘까? 어떤 모양일까? 한번 만들어봐 했어요. 그래서 무 있잖아요. 무를 가지고 양쪽 끝을 좀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네, 위에서 보면 원이 되고 정사각형, 정면에서 보면 정사각형이며 이등변 삼각형일 때 우린 이 무를 어떻게 잘라야 될까? 네, 이런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큐브나 이런 거 가지고요. 입체 도형을 단면을 3가지 이상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잘라봅니다. 저는 이렇게 수학 도감에다가 아이랑 기록했습니다. 3번째로는 한붓 그리기예요. 한붓 그리기는 네, 아주 아이랑 흥미롭게 자 요런 거 한붓 그리기로 할 수 있죠. 요거를 아이한테 네가 할 수 있는 한 다 해봐. 엄마도 한번 다 만들어 볼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만들었습니다. 태극기 모양도 아마 됐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네, 한붓 그리기를 한 이유 이것은 바로 오일러라는 수학자를 아이한테 노출을 해주고 싶어서였기 때문인데요. 이 오일러는요. 수학의 베토벤이래요.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저희도 이 책을 시작하진 않았어요. 어저께 이 한붓 그리기를 해서 먼저 대화를 통해서 오일러라는 사람을 잠시 언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이 오일러라는 사람을 좀 알아가 볼 생각이에요. 왜 알아가려고 하냐면요. 연계가 됩니다. 오일러는 이렇게 한붓 그리기를 실제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도시계획을 할 때 다리를 놓는 방법을 가지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이가 처음 만나는 수학 그림책 있죠. 그 안노미츠 미신가요? 그 사람이 썼던 어린이가 처음 보는 수학 그림책 그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오일러라는 사람이 자기 마을에 다리를 놓는 것 때문에 한 번 뭐 지나가서 돌아가지 않고 한 번에 나왔던 길에서 끝나는 길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주는 것에서 이 한붓 그리기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한붓 그리기는 재미로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오일러 공식이라고 해서 오일러 공식 좀 재미있는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렇게 큐브 계속 나오는데 큐브가 제일 만만하죠? 자, 큐브가 있으면 자, 단우야 이거 큐브의 모서리 다 합해서 몇 개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뭐 이렇게 나오겠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복잡한 다면체라면요. 다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뭐와 뭐의 합 빼기 2와 같다. 이런 모서리를 빨리 구하는 그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오일러입니다. 입체 도형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오일러 공식. 단우야 이렇게 생긴 20면체가 있어. 20면체의 모서리의 모든 개수를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을까? 오일러가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오일러 아저씨가 그 모서리의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을 발견했다지 뭐야 하면서 이 책을 읽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 한번 노출해 보시라고 한붓 그리기 말씀을 드렸고 원기둥을 사랑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 네, 이 사람 이야기 원기둥을 왜 사랑했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추천책은요. Murderous Math 이것은 작년에
미선님이 저희 서드맘에 계시는데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 책 다누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해서 읽었더니 정말 좋아하고요. 그 책이 일부인데 이거 보시면은 이 책은 3권이 한 세트로 되어져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도형 파트도 막 나와요. 이 도형은 뭐 이 도형의 뜻은 이거고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웬 말도 안 되는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고 그 여성 캐릭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약간 조크가 엄청 심해요. 근데 이 조크는 조크고 굉장히 수학적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아주 뭐랄까요? 참신한? 네. 만약 아이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뭐 6학년까지도 아이랑 엄마랑 같이 낄낄거리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한번 나중에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